루푸스 환자들은요, 자외선에 쏘이면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푸스 환자들은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루푸스병이 완치가 되나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에 20% 할인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이 쿠폰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생존율은 높지만 굉장히 위험한 루푸스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사님, 이 루푸스병은 뭔가요? 루푸스병이란 면역체계가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기관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무엇인가요? 자가 면역 질환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면역세포들이. 그런데 이거를 적으로 알고 도리어 우리 조직과 기관을 공격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뭐 심장병, 신장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느 조직에서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이 어느 기관과 조직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과 질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이 더 많이 발병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그 호르몬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예. 루푸스는요, 가임기 여성, 예를 들어서 20에서 50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에스트로겐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심한 스트레스도 루푸스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루푸스병 원인으로 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스트레스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루푸스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호르몬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한 명이 루푸스병을 가지고 있다면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호르몬 변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데 그 비율이 9대1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호르몬 변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환경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자외선 노출, 그다음에 약물이나 흡연 같은 것들도 이 루퍼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요. 인종으로는요, 아프리카인, 그다음 아시아인, 그리고 히스패닉계가 훨씬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루푸스병을 잘 모르니까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루푸스병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그 이 루푸스병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하고 유명한 것이 이제 피부 증상이에요. 보통 80%의 환자가 네. 이 피부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비 모양의 발진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진이 얼굴에 뺨에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고요. 이 외에도 원판성 발진이나 구강궤양이나 광과민성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근골격계 증상인데요. 환자의 75%가 관절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런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어느 부위에서나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징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루푸스병을 가지신 분들의 작게는 25%, 많게는 75%가 신장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전이나 신증후군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신장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루푸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약 70%가 뇌신경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불안,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두통과 발작 증상 같은 것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이 루푸스병 관리 중에 하나가 이 올바른 그 식습관일 텐데 네.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녹황색 채소 같은 이제 시금치나 케일 또는 당근 같은 걸 먹고요. 블루베리나 또는 이제 포도도 초록색보다는 이제 빨간색 포도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염증을 줄이고 우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우리가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기도 하고요. 면역체계를 조절하고 그다음 손상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중에서 우리가 퀄리티가 좋은 게 동물성 단백질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항상 이제 기름이 허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시고 드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챙겨서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칼슘인데요. 우리가 루퍼스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으면서 칼슘 흡수가 떨어져가지고 뼈 골밀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유나 또는 치즈 이런 것들을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요,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치즈를 고르셔서 뼈 건강을 올리고 면역 체계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 하면 생각나시는 거 오메가3,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잘 맞춰서 섭취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소 빼놓을 수 없죠. 현미나 귀리나 퀴노아를 섭취하면서 우리가 우리 장 건강도 해서 면역 능력을 높이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연어와 계란을 드시면서 뼈와 면역 기능을 강화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루푸스 병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음식과 함께 영양제를 먹으면 더 그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 음식으로 오메가3를 권장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메가3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메가6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메가6는 보통 식물성 기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5 비율을 넘어서면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메가3를 좀 더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좀 1.4 이하로 내려가면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면역세포가 안정화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칼마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루푸스에 왜 뼈에 관련된 걸 하지?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 루푸스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골밀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 강직이라든가 근육 통증 같은 것들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뼈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비타민 D는요,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요, 염증을 줄여주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는 아연을 가져왔는데요. 아연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요, 염증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루푸스증은 피부 증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완화하는데 이 아연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루푸스를 관리하는 법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외선 관리가 필수 조건이더라고요. 네, 예. 이 자외선과 이 루푸스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루푸스 환자들은요, 자외선에 쏘이면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자외선은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염증을 더 증가시키고요, 피부 발진이나 광과민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나 손이나 목 부분에 이 자외선이 쬐서 거기서 이제 발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나비 모양의 발진이죠. 그래서 이 루푸스 환자들은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 돼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실 때 향기가 없는 무향 또는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고르시는 게 더 좋겠고요. 또한 자외선 차단 수치가 30 이상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가 UVB와 UVA 모두를 차단하는 것으로 고르셔요. 그렇다면 이 루푸스 병이 완치가 되나요? 완치가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 증상 조절은 할 수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면서 증상을 관리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박사님과 루푸스 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24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요. 네. 1년이 지나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2024년 동안 또 1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2025년에도 뉴리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COPD와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누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